10월 9일 수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투자 전략, 미국 주식 전략 김한의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최근에 시장에서 질문 몇 개 받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시장 안에서 스타일별 로테이션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 답변지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뭐 시장을 좀 봐주시면은 주가 지수 대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S&P도 뭐 신고가 경신은 했지만 그 중에서도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중소형주 지수가 1.4%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페이지의 그림 1번을 봐주시면 최근에 이제 주요 주가 지수들이 다 상승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러셀 지수가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여전히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좀 움직이는 스타일 로테이션 국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들은 좀 이어지는 상황들이고, 적어도 이제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경기 반등 국면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이익 개선들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아웃퍼폼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페이지 4페이지의 그림 4번을 좀 봐주시면, 과거에 이제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기로 좀 접어드는 상황에서 S&P 500 대비 러셀의 2000 지수에 대한 상대 지수를 좀 그려봤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초입 국면에서는 대형주인 S&P 500보다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지수가 더 큰 폭의 반등세를 좀 보이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들은 아무래도 페이지 5페이지의 그림 5번과 그림 6번을 좀 같이 봐주시면, 다른 그 주요 주가 지수보다는 러셀 지수의 어떤 가치주 비중이 더 크다.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비중들이 더 크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의 초입 국면에서 더 큰 폭의 반등을 기록하는 것들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7번과 8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러셀 2000에 대한 선행 EPS가 S&P 500 그리고 나스닥보다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7페이지의 그 그림 11번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1분기 후반에서 2분기 초반 정도까지는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들이 좀 높아지고 시중금리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하에서도 S&P 500보다는 러셀 지수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와 경기민감 가치주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물가 상승은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중소형주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국의 전략은 이제는 경기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성장주인 나스닥보다는 대형주 비중들이 더 높은 S&P 500 그리고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9페이지의 표 1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개선들이 좀 나타나고,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아래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ETF를 좀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VTV라는 ETF가 있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IWM 같은 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상승의 중심에 서 있는데 미국 시장처럼 중소형주도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인가요? 미국의 중소형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의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뭐 대형주 중심의 어떤 경기 민감 업종들이 비중들이 상당히 높지만,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대형 IT 업종에 대한 비중들이 더 크고, 이들은 이제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에 좀 민감하게 좀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형주가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그림 5번과 6번을 좀 봐주시는 것처럼 경기민간 가치주가 지금 실적 개선세들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러셀 지수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중소형주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 국내 전략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추천하잖아요. 방금 이제 미국 같은 러셀 2000이 지금 후조를 이루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 추정치가 사실 좋아지고 있다, 그죠? 예, 후전되고 있다. 이게 미국 중소형주하고 한국 중소형주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러셀 2000이 지금 가치주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실제로 뒤에 보면 산업주하고 소재 쪽으로 좀 관심 종목 리스트를 구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 쪽이면은 저 대형주 쪽에 다우 쪽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퍼포먼스 계속 좋은 거 아닌가요? 전반적인 경기민간 가치주들의 실적 개선세들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다우지수보다 러셀 지수가 조금 더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업종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더 크고, 그리고 5페이지 그림 6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중소형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수혜들도 최근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아모레퍼시픽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팎으로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먼저 외부적으로는 올해 아리따움 직영접은 국내에서 거의 다 줄여놓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이니스프리가 올해 원래 130개 정도 축소된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140개, 그리고 내년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몰랐었는데, 어제 발표에서 170개 축소할 계획으로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임차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면서 채널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프팅되는 과정 속에서 매출은 계속 부진하고, 또 이 수익성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비용 체계를 보다 가볍게 가져가게 되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브랜드 중심으로 성과를 확인하는 구조로 내부 조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 각각의 이런 마케팅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하면이, 이제는 이제 브랜드의 전체 성과를 확인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채널에 대한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의 인사 그런 부분들도 좀 보게 되면은 확실히 젊은 인력들로 다 이제 젊은 인력들을 전면에 배치하게 되고요. 디지털을 좀 더 보다 강화하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확실히 이제 점포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내부적 조직도 많이 변경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봤을 때 올해 그 낮은 기저효과 기저효과에,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 효과들이 더해지면서 내년 2021년에는 강한 그래도 실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정치 상향하며 목표 주가는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그동안 좀 계속 좀 톤이 안 좋았었는데, 확실히 좀 톤이 바뀌신 것 같거든요. 이게 기존에 톤 다운 할 때 보면은 브랜드 관리에 좀 실패다, 그래서 좀 향후에도 좀 살아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지금 기존의 설화수 브랜드가 다시 먹힐 걸로 보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우선은 그 성과는 3분기 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관군제에도 이어서 그 모습을 저희가 숫자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분기까지 지금 현재 화장품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면세나 오프라인 점포의 실적보다는 중국 현지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때문이고요. 지금 중국 현지에서 근데 2분기까지는 설화수 실적이 전체 시장의 성장률 대비 언더퍼폼 했는데요. 3분기부터 이게 아웃퍼폼하는 실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 설화수 안에도 굉장히 라인이 많아요. 근데 이 라인을 좀 더 고가 라인으로 변경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가면서 3분기부터 성장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지금 3분기와 관군제 계속 연이어서 실적을 잘 내고 있어서 설화수가 좀 다시 살아난 그림을 그리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분기 설화수 저기 중국 질문 좀 성장률이랑 드리겠습니다. 4분기 성장률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실래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20% 성장을 했고요. 후 같은 경우 29% 성장인데 5%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일본의 시세이도 SK2 제품하고도 거의 유사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때는 이제 광군제 실적이 반영돼서 아마 세 자릿수로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 온라인 쪽에서 세 피고 자릿수고요. 시험 전체 보면 합쳐서는 30%, 4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표 2번 보면 저희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 한 33배 나오고 뭐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그 성장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33배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위에 페이지 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표 2번 위에 좀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일단 저 목표 주가 산정에 40배 타겟 멀티플 적용했고요. 과거 이제 시세이도가 2015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8년까지 올라오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 한 80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시세이도가 턴어라운드에 가장 기반이 됐던 것은 고가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이었고요. 비중이 중국에서 한 45%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 시세이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설화수 비중이 중국에서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 브랜드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니스프리의 비중이 높아서 밸류에이션 높은 것이 정당화되지 못했는데 제 추정치하고 옆에 5페이지의 그림 2번 보시면 설화수하고 이니스프리의 비중이 내년에는 거의 유사할 것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 어쩌면 더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화수의 비중이 중국에서 절대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4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그리고 턴어라운드 국면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화장품이 사실 코로나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현재 실적이 중요하고 전체 실적은 조금 약간 둔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피어들하고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키움증권 발표해 주세요. 네, 키움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에 14만 5천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이익 추정치 조정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 증권업 업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을 봐도 9월달에 28.5조에서 10월에 21조로 내려갔다가 11월달에는 다시 27.6조 원으로 회복했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계속 30조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간 전망 때 제가 내년 거래대금 가정을 이제 19.7조 원으로 잡았었는데 21.8조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키움증권의 이익 추정치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자기자본 부분입니다. 이제 7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현재 키움증권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2조 3,488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고요. 워낙 ROE가 높다 보니까 자기자본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 가정할 경우 내년 한 4분기 정도에는 별도 기준 자기자본도 한 2.9조에서 3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서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이제 내후년에는 자기자본 3조 원에 도달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투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투사가 되면은 이제 기업 신용 공여나 아니면은 프라임 브로커리 서비스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IB 딜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 증권사들이 무슨 수수료 기반의 좀 기본적인 딜만 이제 수주했다라면은 이제 종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신용 공여가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이 딜을 이제 유치한 게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증권업계 이제 종투사는 8개 회사고요. 키움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9번째 종투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대형사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종투사가 된다라고 해서 키움증권이 갑자기 뭐 브로커리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브로커리지 전문 증권사로서 받았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도 점차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봐주시면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70% 상승한 겁니다. 주요 증권사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차트를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익 증가폭을 이제 주가 상승폭이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펀은 5.1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림 5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PER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 거래대금의 소폭 이제 축소에 따른 감익을 가정을 해도 내년 퍼도 6.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계속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업종 탑픽으로 지속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이 내년 하반기 아니나 내후년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지금 적용하기엔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정도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밸류에이션이나 모델에 추정치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대형사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예, 말씀대로 지금 다른 증권사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리테일이나 이제 관련된 수익들이 여전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IBD도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대부분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이제 우려도 조금 있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대형사 같은 경우 상업용 부동산 딜에 대해서 좀 손상차손을 많이 쌓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쌓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이제 4분기 이익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증자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봐도 증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워낙 ROE가 높다 보니까 그냥 오거닉 그로스로 충분히 이제 자기 자본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 발표해 주세요. 네, 해외 주식 하이앤로 말씀드리는데 앞서서 우리 김한 연구원 말씀한 거랑 또 연결시켜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9페이지로 가보시면 글로벌 증시하고 섹터별 동향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요거 작성은 이제 2주간 동안 지난 2주간의 변화 내용이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러시아부터 터키까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한 3위권에 있고요. 미국 4%, 일본 3%, 중국 2%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에너지 금융, 중국에서도 에너지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역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고, 특히 에너지 부분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좀 셌었고, 일본도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정보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제 러셀 2000도 얘기를 했었는데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치주 성장주 상대 성과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리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성과를 조금 이제 내는 게 눈에 띄고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죠.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 중국 차이는 중국은 대형주 가치주라 보면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좀 데이터들을 더 확인해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앞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서머리 부분 가주시면 되는데 52주 신고가 종목이 미국이 118개, S&P 500 중에 24%입니다. 중국이 53개, CSI 300 중에 18%이고 일본은 110개인데 터픽스 500 중에 22%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2주 동안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보면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뒤에 한번 보시면 이게 한 8페이지가 되는데 미국의 신고가 다 저희가 나열해드릴 수는 없지만 섹터별로 주요 기업들을 8페이지 테이블에 넣어놨어요. 보면 특징이 이제 산업재랑 정보기술주 중이 많은데 역시 경기 회복 때문에 산업재들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정보기술 쪽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봤던 이제 그런 이제 빵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빠졌지만 여전히 알파벳도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페이팔 같은 업체들이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들 좋았으니까 퀄컴이나 AMD,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램리서치까지 이런 기업들이 동반해서 정보기술에서는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산업재 쪽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보기술 중에서도 그동안 좀 약간 소외됐던 뭐 드러났던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쵸 신화에너지나 상해공항, 그리전기, 평안보험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일본에서도 화낙이나 SMC, 나부테스코, 뭐 THK 이런 기업들, 기계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무라타 제작소나 옴룰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추천하고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브로드컴, 화낙, 소니, 윤계수드리콘 등 6개 종목이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